소녀 용돈 주는 날, 한 달치 용돈에 내가 교통비로 받은 돈의 20%를 소녀에게 주기로 했다. 일정 교육 일수를 채우면 교육장에서 교통비로 15만 원을 준다. 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소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 마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통장을 열어보았다. 백수 생활 5개월 차. 무기력에 빠져 침대에서 나오지 않던 시간 동안 통장은 텅장이 돼버렸다. 나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통장 너의 시간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흘러갔구나. 아직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올해 1년은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마음 먹었지만 통장을 보자 멘탈이 흔들렸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후원하던 4곳 중에 한 곳의 후원을 끊었다. 채소값이 비싸서 장보기를 최소화하고 냉장고 털어먹기를 하고 있다.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은 사치인 건가? 아니면 계획대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당장 뾰족한 수는 없다. 여기서 다시 무기력에 빠져 침대로 들어간다면 나는 그냥 주저앉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영어 공부를 했고 스쿼트를 했고 달리기를 했고 교육장에서 직업 훈련을 받았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소녀 문제집도 찾을 겸 서점에 갔다. 바로 드림 서비스를 받고 바로 픽업을 했다. 이렇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입하지만 온라인에서 사는 것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서점을 구경하느냐 그냥 가느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서점은 구경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다. 진짜 오늘은 책만 보고 가는 거다. 서점에서 문구류도 팔지만 아예 그쪽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이것저것 만져본다. 마음이 심란해서인지 책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좀 위로가 되는 책, 이반 데니소 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 책을 읽어보기로 한다. 수용소에서 보내는 하루인데 뒤에 작품 해설을 빼면 208페이지까지 이야기가 이어진다. 대체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주로 쉬는 시간에 죄수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도대체 여기는 어떤 수용소인지 궁금하다. 죄수들은 얼어붙은 온도계를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조심조심 닦아 녹여보지만 영하 27도. 그날은 바깥의 일들을 해야 하는 날이다. 아침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몸이 찌뿌둥해 쉬고 싶은 이반 데니소 비치 슈오프. 10년형을 받고 8년째 복역 중이다. 10년을 다 채우면 다시 형기가 늘어날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다.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200g의 빵과 시커먼 양배추죽이 희망이다. 손발이 얼어도 불을 쬐기 힘들지만 온몸에 땀이 나도록 벽돌 쌓기 내기에 집중한다. 슈오프의 하루는 숨가쁘게 돌아간다. 집에 편지를 자주 할 수 없으니 실제 가족들과는 멀어지고 있고 슈오프에게 104번 방 죄수들이 실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용소에 공짜는 없다. 슈오프는 집에서 따로 소포가 오지 않고 수용소에서는 돈벌이를 할 수 없지만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잽싸서 원하는 물건들을 얻을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이며 작은 거라도 도와주면 죄수들로부터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소포가 올 때쯤 된 죄수를 위해 추위에 줄을 대신 서주고 104번 방에 배당되는 죽그릇수를 속여 죽을 2그릇 더 받아내고 간수들에게 들키지 않게 숨겨둔 칼을 빌려주고
미처 숨기지 못한 죄수의 먹거리를 숨겨주고 모든 것에 대가를 받는다. 잠들기 전에 쉬오프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 야외에서 일을 했지만 벽돌 쌓기도 재미있었고 배불리 먹을 수 없지만 딱딱한 빵과 양배추 죽이라도 다른 날보다 많이 먹었고 죄수를 도와 소세지도 맛보았고 잎담배도 샀으니 행복한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책을 내려놓지 않았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하루 이야기가 흥미진진했고 무엇보다 책이 가벼웠다. 집에서 나설 때는 멀쩡하던 날씨가 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려니 비가 온다. 무시하고 그대로 맞고 가기엔 너무 많이 온다. 우산이 없어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인사도 한번 나눠본 적이 없는 교육생 선생님이 선뜻 우산을 빌려준다. 산뜻한 핑크빛 우산을 들고 빗소리를 들으니 축 처진 기분이 나아진다. 우산을 빌려준 답례로 집에서 먹는 유채류와 고형 카레를 드렸다. 남들은 비싼 거, 좋은 거, 자랑거리 언박싱 하던데 나는 이렇게 미역을 언박싱 한다. 친구가 보내준 미역. 이렇게 포장된 미역을 실제로 만져본 것은 처음이다. 엄마가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라고 하니까 정말 귀한 선물이다. 물에 불려도 자를 필요 없이 잘게 잘려서 포장된 미역만 만져보다가 이렇게 기다란 산모 미역 같은 이 미역을 만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 이쯤 되면 미역이 나를 잡는 건지 내가 미역을 잡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다루기도 힘든 것이 생김도 촉감도 어색하다. 투박하지만 어머니의 손길에 정성이 가득한 이 미역을 물에 불려서 먹어보니 짭조름하고 지금까지 봤던 미역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 생각보다 맛나다. 소녀가 없는 저녁, 친구가 보내준 미역을 넣어 국을 끓였고 집에 있는 반찬들 몇 가지를 꺼내서 소박하게 혼자 식사를 한다. 통장 잔고를 보고 멘붕으로 시작한 오늘 나의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이런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수용소에서 삶은 밖에서 보면 과연 이게 인간의 삶인가 의구심이 들게 하지만 죄수들은 고달픈 하루를 바쁘게 보내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때때로 웃기까지 한다. 내가 무기력하게 보냈던 지난 몇 개월, 복에 겨워 좋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 못했나 보다. 렉수의 갓생사리는 이렇게 이반 데니소비치의 갓생사리 앞에 바로 찌그러든다. 친구가 보내준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미역, 인사도 한번 나눠보지 못한 선생님의 작은 호의, 그리고 소박하지만 조용하고 여유로운 나의 저녁 시간. 이만하면 나의 하루도 괜찮다. 푸드파이터로 오늘 하루 마감.